물질이 변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다르며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물질은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 얼음이 녹거나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물질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고체, 액체, 기체 사이에서 상태만 달라지는 것이 물리 변화이다. 고체 상태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배열되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액체나 기체로 상태가 변한다.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의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의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와 같은 과정은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의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의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와 같이 입자의 운동이 줄어드는 방향의 상태 변화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물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고 상태만 변하는 것이 물리 변화라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화학 변화이다. 화학 변화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크다면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므로 흡열 반응이 된다. 반대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작다면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주위로 내보내므로 발열 반응이 된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화학 변화의 에너지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발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게 시작한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주위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왼쪽의 반응물이 높은 위치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의 생성물이 낮은 위치에서 끝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열이 주변으로 방출되므로 주위의 온도는 상승한다. 반대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낮게 시작한다.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성물이 더 높은 에너지 상태에 도달하므로 그래프는 반응물이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생성물이 높은 위치에서 끝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열 에너지가 주위에서 반응 속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하강한다. 생명과 지구 현상에서도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생명체가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포도당과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세포 활동에 사용되고 발생한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인다. 따라서 발열 반응의 성격을 가진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흡수된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포도당에 저장된다. 광합성은 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의 성격을 가진다. 물의 순환 과정에서 물은 끊임없이 상태 변화를 하며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바닷물이나 강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증발할 때는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과정이 일어나며 이때 에너지는 수증기에 저장된다. 이후 공기 중에 수증기는 차가워져 응결하며 물방울로 변할 때는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발열 과정에서 주위 공기가 데워지고 상승 기류가 강화되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된다. 이처럼 증발과 응결의 반복을 통한 에너지 출입은 물의 순환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이다. 태풍은 이 원리가 크게 확대된 현상이다. 따뜻한 바다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증발하면서 바다의 열을 공기 속으로 옮겨주고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열 에너지를 품은 채 하늘로 올라간다. 공기 위쪽에서 수증기가 차가워져 물방울로 변하면 그동안 담고 있던 열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 이 열이 공기를 데우면서 더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고 바닷물은 다시 더 많이 증발한다. 이렇게 증발과 응결이 계속 반복되면서 열 에너지가 점점 크게 모이고 그 힘이 모여 거대한 바람과 구름의 소용돌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태풍이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현상의 예시를 알아보자. 물리변화 중 액화,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의 경우 입자의 운동이 줄어들면서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한다. 예를 들면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후텁지근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액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며 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눈이 내리기 전에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눈이 내리기 전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응고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증기가 고체로 바뀌며 열 에너지를 주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공기가 데워져 포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 중에서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예를 들어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이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더 안정하여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므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열과 빛의 형태로 주위로 방출된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하여 물을 만들면서 중화열이 방출된다. 이는 생성물인 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한 상태를 가지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열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리변화 중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의 경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예를 들면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도로 위의 열에너지가 물로 전달되어 물이 증발하는 기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때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열에너지를 주위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도로와 공기의 온도가 낮아져 시원하게 느끼게 된다. 수산화바륨과 질산암모늄을 섞으면 두 고체가 반응하여 질산바륨과 암모니아,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고체 결정이 분해되고 용해되기 위해 큰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그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주변의 열이 반응에 쓰이며 온도가 낮아지고 주변이 차갑게 느껴진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분해되어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된다. 이 반응은 결합을 끊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진행된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성물로 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차이를 채워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위의 열이 반응 속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는 대표적인 흡열 분해 반응으로 외부에 지속적인 가열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례를 알아보자. 겨울철 개화 시기에 물을 뿌려 얼리면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는 물이 액체에서 고체를 변하는 응고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주위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열에너지를 내놓아 내부가 따뜻하게 유지된다. 또 증기를 쓰여 우유를 가열할 수 있는 것도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액화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냉장고의 뒷면, 방열판이 뜨거운 것은 냉매 기체가 액체로 변하며 열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에서도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사례가 많다. 비화식 발열 용기는 물과 산화칼슘이 반응하면서 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음식을 데운다. 철가루 손난로는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내놓아 손을 따뜻하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도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과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열과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요리, 난방, 교통수단의 원동력으로 쓰인다.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례를 알아보자.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팩을 사용하는 것은 얼음이 녹으면서 주위의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신선하게 유지된다. 아이스크림 포장에 쓰이는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 과정에서 많은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 냉장고 내부가 차가워지는 것도 냉매가 증발하며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빼앗아 오기 때문이다. 화학 변화에서도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다. 냉찜질팩은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주위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해 차가워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빵 과정에서 소다를 넣은 반죽을 굽게 되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때 생긴 기체가 반죽 속에서 기포를 형성하여 빵이 부풀어 오른다. 또한 소화기 속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될 때도 주위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냉각 효과가 나타난다. 산화칼슘에 물을 넣으면 수산칼슘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열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는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며 안정한 물질이 형성하고 동시에 물 분자들이 이온 주위를 둘러싸는 수화 과정에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 반응은 강한 발열 반응으로 실제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데우는 발열팩의 원리로 활용된다. 다만 이때 생성된 수산화칼슘은 강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어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우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